SCHD는 제 갈 길을 아주 잘 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스테디 테일러입니다. 여러분은 장기 투자로 결국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있고 그걸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5일자로 시킹알파에 실린 더 게이밍 디비덴드의 SCHD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라는 글의 내용 중에서 SCHD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성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제 생각도 중간중간 섞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글의 요지는 SCHD는 배당 성장주에 중점을 둔 최고의 ETF로 산업 전반에 걸쳐 우량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0.06%의 낮은 운용 수수료를 유지하며 최근 리밸런싱을 통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와 신시내티 파이낸셜 코퍼레이션과 같은 강력한 기업들을 편입함과 동시에 3M 및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같은 실적이 저조한 배당 회사를 편출하였기에 배당 성장률이 예전과 같이 다시 연간 8%에서 12% 사이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부터 5년간의 SCHD와 S&P 500의 토탈 리턴 차트를 비교해 보면요, 둘은 엎치락 뒤치락 하다 최근 들어 슈드가 S&P 500보다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슈드는 수수료가 0.06%로 여전히 저렴하고요, 다우존스 US 디비덴드 100 지수를 추종하지만 자체적인 배당금 성장 공식에 따라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편입 편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슈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최소 10년 동안 배당을 지급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 최소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인 기업, 총 부채에 대한 현금 흐름, 레버리지가 거의 없는 주식을 선호하고요, 자기자본 이익률 ROE,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 현재 배당 수익률과 5년간 배당 성장률, 리츠 관련주는 제외하고요, 개별 종목 비중은 4% 이내, 섹터별 비중은 25% 이내. 이러한 엄격한 요건하에 매년 3월마다 리밸런싱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슈드에 투자하는 우리들은 지난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슈드만의 이러한 공식 룰을 믿어야 합니다. 액티브 펀드가 아니기에 슈드 ETF를 관리하는 별도의 펀드 매니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펀드 매니저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보유 자산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슈드의 리밸런싱으로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리밸런싱으로 인해 23개의 종목이 제거되고 23개의 종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제거된 주식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브로드컴, 머크, 3M, 켈로그, 패러마운트 글로벌, 이 정도 기업들을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브로드컴이 편출된 것에 우려를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브로드컴은 지난 5년간 415% 상승하며 S&P 500을 약 5배가량 아웃퍼폼하였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연 1.47% 정도일 뿐이지만 이는 최근 급격한 주가 상승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요. 배당 성장률도 지난 3년 평균, 5년 평균, 10년 평균이 각각 12.87%, 17.49%, 35.28% 정도로 슈드를 하드캐리해 온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드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 종목이 있어서 나스닥이 많이 올라도 포모를 억제하며 버틸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페더럴 애그리컬처 몰기지 코퍼레이션 또한 다음과 같이 지난 5년간 S&P 500을 2배 이상 아웃퍼폼한 펀더멘탈이 튼튼한 회사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연 2.52%고요. 배당 성장률도 지난 3년 평균, 5년 평균, 10년 평균이 각각 12.74, 14.01, 25.12%로서 훌륭합니다. 이들 종목이 슈드에서 편출된 것은 참 아쉬운 대목이지만 그래도 그간 이어져 온 슈드만의 리밸런싱 룰을 신뢰한다면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이 이들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출된 종목 중 잘 빠졌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3M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현재 강자인 넷플릭스 등과의 스트리밍 전쟁에서 사실상 뒤처지면서 약 150억 달러의 장기 부채를 떠안고 있고요. 이에 파라마운트 주가는 지난 2년간 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S&P 500과 비교해보면 지난 5년간 S&P 500이 약 100% 상승하는 동안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72%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회사 신용등급은 정크 등급으로 강등되었으며 배당금 증가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파라마운트 주식 3천만 주를 처분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M은 6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이지만 최근에는 현금 흐름이 줄어들고 소송이 급증하면서 성장세가 저조해졌습니다. 또한 S&P 500과 비교해보면
지난 5년간 S&P 500이 약 100% 상승하는 동안 3M은 50%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슈드에 추가된 23개의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슈드에 추가된 종목들 중 상당수의 향후 퍼포먼스가 기대가 되는데요. 생소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시내티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에 대해 살펴보면요.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례적인 매출 성장으로 꾸준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연 2.52%고요. 지난 3년간 연 평균 배당 성장률이 다음과 같이 약 8%로 계속하여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0년경부터의 배당 지급 히스토리를 보면요. 역시 슈드 편입 종목인 만큼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슈드의 성장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편입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떨어져 연 배당 수익률이 4.6% 정도이나 다음과 같이 지난 3년간 연 평균 배당 성장률이 7.6% 정도로 계속하여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슈드는 자신만이 꾸준히 준수해온 포트폴리오 편입 편출 룰을 충실히 기계적으로 따르고 있는 바, 이를 신뢰하지 못하시고 불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배당 ETF나 개별 종목 투자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4개 보유 종목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된 룰이 현재까지의 슈드의 퍼포먼스와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슈드의 총 수익률은 애플,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주식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인 바, 이 점이 더욱 인상적이고 놀라운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슈드의 현재 배당 수익률은 연 3.4% 정도로 리츠주나 다른 고배당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편이지만 SCHD의 매력은 배당 성장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들 슈드에 대한 투자를 결심하시는데 크게 작용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슈드의 배당금 성장률은 S&P 500 지수는 물론 뱅가드의 VIG 또는 뱅가드의 하이 디비덴드 일드 ETF, VYM 등과 비교하였을 때 월등히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슈드는 지난 10년 동안 배당금이 무려 402%나 증가했습니다. 원래 받던 배당금이 월 100만 원이었다면 10년 후 월 500만 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5년 동안 슈드의 배당금은 연평균 11.8%로 성장했습니다. 10년 후로 늘어뜨려 보더라도 배당금은 연평균 10.87%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슈드는 12년 연속 배당금을 증액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슈드와 같은 배당 ETF의 현금 흐름에 포커스를 맞추어 투자를 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만불을 최초 투자해서 배당금을 모두 재투자하였을 때 배당 수익이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요. 최초 배당금은 313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0년 후인 현재 연간 1,400불 이상의 배당금 수입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드는 시간 선호를 낮출 수 있는 투자자, 긴 여유를 갖고 시간에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슈드의 단점은 이 펀드가 당신 편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기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단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은퇴가 임박했거나 은퇴 중인 투자자의 경우 역시 배당금이 복리로 계산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겠지요. 수익률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투자자는 더 높은 초기 배당금이 필요하기에 슈드 이외에 제피와 같은 고배당 ETF를 큰 비중으로 적절히 섞어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 슈드의 리밸런싱으로 인해 브로드컴과 같은 일부 인기 있는 회사가 보유 종목에서 제외된 것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이지만 인기가 있다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근본 리밸런싱을 통해 슈드는 강력한 수준의 현금 흐름과 함께 우수한 배당 성장 이력을 가진 수많은 우량 기업을 추가했습니다. 3.4%의 수익률은 낮은 수익률일 수 있지만 여기서 슈드의 마법은 매년 발생하는 배당금 성장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배당금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8에서 12% 사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S&P 지수의 총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더 높을 수 있지만 슈드를 장기간 매집해 가면서 배당금도 모두 슈드에 재투자할 경우 배당금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스테디테일러였습니다.